예, 지금부터는 부동산 정부 대책 이해도가 높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맨투맨 라인의 유기현 대표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이 상한제 구역 이 다시 대폭 확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어제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어조들이 또 많이 나왔고 예. 이외에 또 집값이 잡히지 않게 되면 더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다.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. 우선 어제 발표된 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어제 발표한 그 12.16 그 부동산 대책은 아무래도 그 보유세 강화 또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 등을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한 공공 개발 및 그 정비 사업 기존에 진행하는 현장을 좀 빨리 분양 촉진시키고 또한 가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예. 예,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분양가 상한제 구역 확대 및 청약 요건 강화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서 수요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. 예. 네. 이 상한제 정책의 특징이랄까요?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다만 그 지방은 이제 근본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어되었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서울도 그 기존에 10월 6일 11월 6일자로 그 동별로 약 한 27개 동을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서울을 총 13개구 전 지역을 했고 그리고 또한 경기도 또 그 과천, 하남, 광명을 포함한 3개 시를 지정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그 강서, 노원, 동대문, 성북, 은평 등 서울 5개 구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. 예. 네.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내년 4월 말까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 아무래도 그 현재 진행하는 현장에 그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현장을 그 혼란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. 다만 그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적용하게 되면 관리처분 변경 등을 해야 하므로 상당히 그 현장에서 공급 지연이라든지 이런 우려 부분이 보여져서 아마 4월까지 유보한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상황에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?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해서 다시 발표를 했는데. 아무래도 그 발표하자마자 며칠간은 좀 관망을 하겠지만 그 아무래도 이번에 그 보유세 증가라든지 상한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. 다만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로 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.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후보장제들을 고려했을 경우 아마 그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왔다가 점차 공급의 안정성을 해서 뭐 아무래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예. 일각에서는 청약시장, 이 청약의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죠. 강화가 됐고, 이 청약시장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. 그렇게 되면 수급 원리에 따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그 신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뿐인데 최근 3년간 많은 사업장들이 착공 및 그 분양 등에 대해서 신규 공급 현장이 적고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실질적 매매 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이 뭐 지금처럼 급격하게 되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상승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? 뭐 그렇게 우려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아무래도
그 워낙 이번에 보유세 강화라든 이런 부분들이 대출 규제라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이 재건축, 재개발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.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아무래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현재 진행되는 현장은 빠르게 진행을 하지만 기존에 다시 진행하는 현장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그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가지 않을까. 그러다 보면 당분간 공급이 좀 지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걸로 후분양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공급이 좀 지연돼서 그래서 점차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.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네. 그 발표가 있었죠. 예예. 그런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유세의 대상이 됐습니다. 네. 그동안 이제 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다주택을 가진 소유자 말고도 한 가구만 가진 한 주택만 가진 소유자도 보유세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. 이건 왜 그랬을까요? 아무래도 그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런 쪽에 좀 뭐랄까 그 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능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나 예. 싶습니다. 그리고 물론 그 한 세대를 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 그 보유세를 하지만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이 높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강화해서 좀 더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그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한 것 같습니다. 예. 네. 9억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이 이제 안 된다. 네. 이런 발표가 있었죠. 네네 그렇습니다.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이제 아기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4명 기준으로 했을 때에 마포나 아니면 그 주변 여기만 봐도 상당히 좀 높은 가격 아니겠습니까? 9억에 근접을 하거나 아니면 안팎으로 되게 돼 있는데 한 34평 뭐 이 정도로 주택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못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서 그 공공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현재 진행 그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공공개발이라든지 가로정비를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위한 공급 정책도 같이 발표됐다고 보여집니다. 예. 그럼 완충제를 줬다는 네네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그 임대료에 대한 부분, 안정 부분, 네.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좀 그 주택이라든지 상가 임대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? 네 그렇습니다. 임대가가 뭐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권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임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자기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.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. 이거와 관련해서 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것과 지금 어제 발표한 그러니까 정부의 이 정책 기조 서로 부딪히는 데는 없습니까?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청년 주택이 결국은 그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일정 부분 민간한테 위임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지금 보니까는 뭐 18번째고요. 크게 나누면 한 4번째 이렇게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언제 나왔던 정책인지 또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또 내고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각 자치단체에서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수라고 할까요?
그래서 네. 굉장히 좀 불이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. 이런 분들께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무래도 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정책이 발표되면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좀 사실 그렇죠. 힘듭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때는 놓치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조언을 좀 구해서 또 그리고 요즘엔 워낙 뭐 인터넷에서 그 대답해 준 부분이 많아서 좀 네. 조언을 구한 다음에 어떤 행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. 예, 이런 좀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료는 얼마나 됩니까? 정부가요? 아니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에 뭐 네네.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라든가. 그런 부분들은 뭐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데들은 크게 그 뭐 별도 상담료는 받지 않고 네. 또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한 군데보다는 한 두서너 군데 정도 물어봐서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터넷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아주 네. 현실적인 조언이시고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질문으로 준비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네. 여쭤봤습니다. 뭐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언론에서는 뭐 풍선 효과가 나올 것이다,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별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많았고요.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영향이나 성공 가능성은 없습니까? 물론 서울 집값을 당분간은 그러니까 정체시키거나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이는데 이제 그런 풍선 효과들이 결론은 아마 지방 현장들 중에서 현재 그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들 쪽으로 아무래도 투기 수요들이 좀 몰려갈 걸로 보여집니다. 예.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적 그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역적으로 아무래도 뭐 그 지역에서 산업 구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아무리 투기 수요라도 가지는 않을 거고 네. 뭐 예를 들자면 창원이라든지 김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들이 자꾸 압박을 하면서 그쪽으로 수요들이 막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런 데 부분들도 기존에 워낙 공급이 많아서 그 정체돼 있었었는데 네. 이번 그 대책이 마련되기 전서부터 투기 수요들이 좀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생태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. 그렇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내년의 민간주택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단은 그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는 그 4월까지 유보함으로써 그 시간 내에 빨리 이주해서 공급하려는 현장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공급은 좀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는 그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는 실질적으로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할 부분들이 이번에 그 신도시 발표한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는 좀 공급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예. 물론 나머지 그 중소 대도시권들, 광역시들은 현재 이제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수요들이 좀 받침이 돼서 가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년에도 참 민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재개발, 재건축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고강도의 정책을 들고 나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. 그때는 우리 그 맨투맨 라인의 유기현 대표 다시 한번 모셔서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시청자들에게 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할까요?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